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The United States is ready, willing, and able, but hopefully this will not be necessary. To the White House. Absolutely, I will. You're meeting it. We'll meet many times. Thank you very much, Jerry. 트럼프 대통령이요,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로켓맨이라고 부르면서 북한을 맹비난했던 건 바로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엔 총회에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러 나설 수 있다라는 얘기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두 번째 만남이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매년 9월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점쳐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이현종 의원님. 네. 먼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총회 연설을 할 수 있는 데는 자격 제한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유엔이 9월 셋째 주가 되면 이제 정기 총회를 엽니다. 네. 12월까지 이제 회기가 진행 중인데 그때 뭐 의장도 뽑고 합니다만은 그때 이제 유엔 총회 때 이제 총회 유엔 당사국들 간에 이제 어떤 연설이 있는 것이거든요. 뭐 가다피도 연설을 했고, 네. 그리고 지난해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연설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지금 사실은 북한 같은 경우도 유엔 회원국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 그때 바로 앞에 주 유엔 북한 대사가 있었거든요.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10개월 전에 벌어졌었는데. 지성남이었나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악시오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악시오스라는 매체가 작은 매체긴 하지만 굉장히 그 백악관의 특종을 많이 하는 매체예요. 네. 아마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뉴욕에서 개최를 하면 그 유엔 총회의 그 시점에 아마 연설을 하면서 세계 앞에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 센터장님께서 어떻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얘기일까요? 이 시나리오가? 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지금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성과를 얻어낸다면,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검증이라든가 비핵화 로드맵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얻어낸다면 미국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뉴욕에 초청할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도 국제사회의 보통 국가의 이미지를 갖다가 완성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연설하는 거 희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이 가능성.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비핵화를 약속한다고 한다면 비핵화를 천명하는 것과 같고,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 약속은 지킬 수밖에 없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 약속 안 지키면은 나중에 제재를 더 강화할 때 명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김정은 위원장이요, 처음 국제 무대에 나서면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빠르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요, 속된 표현으로 도장 깨기를 하듯 강대국들, 최정상들과 차례로 만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요,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가 하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죠. 자, 그 다음 단계로 마지막에 오는 9월에 과연 유엔 총회에서 연설까지 할 수 있을지, 그야말로 도장 깨기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급성장한 모습이죠. 북한이 이 비핵화와 함께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대국과 만나는데 지금 저 유엔 총회 이전에 9월 초에 러시아에서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 포럼을 합니다. 거기 푸틴 대통령이 오고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유엔 이전에 러시아하고도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번 기회에 북한으로서는 완전히 고립을 탈피하겠다 그런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유엔 총회를 가게 되면 네. 대북 제재가 유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아마 그런 미끼를 던질 겁니다. 아. 자, 와서 연설을 하면 네. 유엔 관련국들한테 이제 제재 해제 문제에 대한 이제 그런 호소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네. 우리는 이렇게 바뀐다. 그러니까 유엔 제재를 철회해 달라. 아마 이런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에게서 뭔가 결과물을 얻어낸다면 저런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러네요. 지금까지 북한을 옥죄고 있던 제재 가운데 군사적 제재, 경제적 제재가 있는데 일단 경제적 제재도 미국과 유엔이 하는 게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뭔가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으니 남아있는 유엔 제재에 대한 조금 완화를 노리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인 외교 무대에서 비핵화를 외치는 모습 볼 수 있을까요?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이 그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대변인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을 확실하게 못 박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To continue the ongoing and important work of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ecretary Pompeo will be leaving for North Korea on July 5th to meet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and his team. We aren't going to confirm or deny any intelligence reports. What I can tell you is that we're continuing to make progress. 자,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에게 비핵화에 대한 기준을 CVID라고 못 박아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 CVID가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설득에 실패한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번 폼페이오의 방북을 앞두고 좀 더 강력한 한 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들고 나온 더 강력한 한 방 뭘까요? 자, FFVD라는 새로운 처음 보는 비핵화의 기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언급될 것 같은데요.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CVID와는 뭐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CV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도 비슷한 거 예, 아닌가요? 완전하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FF는 C하고 같습니다. 그렇죠. V는 어떻게 보면 FF가 V를 강조하는 것이고 네. 대신에 I, 불가역적이라는 건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물밑 접촉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 불가역성 관련해서는 북한이 강력한 거부 반응을 보이니까 네. 그렇다면 검증, V, 베리파이만큼은 철저하게 하겠다 하는 미국의 의지, 일종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출사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보니까요. 원래 CVID에서 V는 검증 가능한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미 검증된으로 확정지어서 표현을 한 거 보면 검증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런데 이 불가역적인 다시 포기했다가 거꾸로 다시 핵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을 안 하겠다. 이거는 지금 북한이 포기를 하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불가역적이라 하는 것은 예전에 런루가 그 법안이라고 해서 사실은 네. 이제 북한의 기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술자들을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다른 교육을 시켜서 이제 이직을 시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핵을 어떤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도록 모든 자체를 하는 게 이제 불가역적인데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전에 그 런루가 법칙에 따라서 한 4억 달러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북한에서 그 기술자들을 한 200명 되는 기술자들을 다른 나라로 보낼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네. 그런 것들을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빼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 굉장히 강력한 한 방을 들고 갔는데 CVID보다 더 강화된 핵 기준이라 비핵화 기준이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저는 뭐 더 강화된 기준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CVID에 대해서 이미 국제사회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면 CVID가 되면 정말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굳이 FFID라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고 한 것은 FFVD라고 한 것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고 한 것은 CVID의 어느 부분이 자신이 없다. 그게 네. 바로 불가역적이라고 한 것은 핵 시설이 전혀 없어야 되고 네. 또 핵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도 없어야 되고 또 탄도
탄도미사일도 없어야 되는데 그 탄도미사일도 만들 수 있는 공장, 만들 수 있는 기술, 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없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그러면 아예 북한을 완전히 무장 해제를 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북한이 협의를 해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더 강력해 보이지만 사실은 한 발 후퇴한 그런 그 협상안이 나온 것으로 봅니다. 자, 어제도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더 강력한 기준, 비핵화를 위한 더 강력한 기준을 폼페이오 장관이 들고 이제 평양을 방문할 예정인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아직도 북극성 2형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근거가 의심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나 비핵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김정은 위원장, 이런 와중에도 여전히 경제 개발에 부푼 꿈에 젖어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 관련 행보를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돌아가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공장 책임 일꾼들이 주인 구실을 똑똑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대화 사업의 규모와 전망 계획, 노력과 자재 보장 정령을 요의하는 데 대하여 지배인 당위원장, 기사장이 서로 밀기내기를 하면서 누구 하나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숱한 단위들에 나가보았지만 이런 일꾼들은 처음 본다고 오막에 지적하시었습니다. 안 박사님, 조선중앙TV를 보면은 굉장히 치적을 자랑하고 좋은 것만 얘기하기 일쑤였는데 김정은 들어와서는 저렇게 좀 역정을 내는 모습도 종종 방송이 되고 있고요. 치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네, 북한 언론에서 저렇게 북한 체제 잘못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적이 있는가? 없죠. 예, 물론 뭐 현실은 아주 비참하지만 그걸 최고 지도자의 입에서 저렇게 나온 적이 있는가 볼 때 저는 전무후무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본 지역은 지금 마국간 같다, 공장 기업소가 마국간 같다 그랬는데 아마 다른 데 가보면은 거의 돼지우리 수준일 겁니다. 저 위원장이 본 건 지금 비교적 신의 주고 잘 돌아가는 지역에 본 건데 그거 보고 마국간 같다고 비판하는 것은 다른 무슨 다른 지역에 가봤을 땐 더 한심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자간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비판하고 그런 건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요즘 방송 조선중앙TV에 등장하는 모습들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죠. 어제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렸었는데 굉장히 소탈하고 털털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근데 이번에는요,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바지 엉덩이에 흙이 잔뜩 묻어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북한 언론에서 특히 김여정이 저런 걸 모르고 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최고 저놈의 엉덩이에 저런 흙이 묻어있다니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공개 아닙니까? 네, 저것도 정말 처음 있는 일이고 어제 네. 우리가 탑10에서 막 이렇게 저반 시설도 없는 자갈밭을 가파로 꾼걸 내려가는 걸 어제 보잖아요. 낡은 승용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예, 낡은 승용차에다 어제 홍수 나서 금방권 좋은 것 같은 승용차를 타고 이제 다니는 걸 봤는데 저것도 역시 이자 지적하신 대로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결재가 없으면 못 나가는 사진입니다. 그럼 저 사진을 왜 내보냈을까? 그러니까 내보냄으로써 우리 지도자가 최고 존엄이 이렇게 인민 생활 개선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네. 털털하고 이제 검소하게 아무데나 걸터 앉았길래 저렇게 엉덩이가 묻었겠습니다만은 아하. 물론 과거에도 묻었겠지만 공개한 적이 없고 그렇죠. 이번엔 묻은 것을 공개한다는데 이제 뭔가 그 선전선동의 이제 포인트가 바뀐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변기도 들고 갔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서명을 하고 펜도 소독을 했어요. 그랬던 김정은 위원장이 바지에 저렇게 엉덩이에 흙이 묻어있는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인데 쇼맨십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소독을 완전히 하고 그랬죠. 특히 이제 그 방명록 저건 소독, 네. 사인 전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하는 왜 또 변기를 가지고 가냐면은 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 DNA를 채취하는 것을 네네.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저런 깔끔을 떨던 모습하고 지금 엉덩이에 흙을 묻은 모습하고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이미지 관리에 신경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뭔가 쇼맨십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서민적이고 그리고 인민들을 위해서 뭔가 몸을 아끼지 않고 뛰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선전하기 위한 의도, 김여정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이런 분석을 저희가 해봤습니다.